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설의 주제는 조직 내 비리와 갈등을 다루는 아주 독특하고 어쩌면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 철학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윤리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볼 건데요.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조직에서 누군가의 비리를 딱 목격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어요? 아마 당연히 윗선이나 감사실에 보고해야지 아니면 외부에 고발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게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상식이고 올바른 행동이니까요. 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의 관점은 우리의 이런 당연한 예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과 오늘 다룰 원문의 관점,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보통은 즉각적인 고발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요, 관찰하고 기다리고 절대 고발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외부인이 아니라 그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이라면 섣불리 고발에 나서선 안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도대체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오늘 핵심 해설 구조를 통해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 내 비리의 목격. 두 번째, 섣부른 고발의 역효과. 세 번째, 아주 흥미로운 3대 7의 법칙. 네 번째, 대자연의 책임 분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찰과 지혜로운 해결까지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조직 내 비리의 목격. 이 자료는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 즉 내부자와 외부자의 입장을 엄격하게 나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원문에 나오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그대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발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임무는 상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와, 이거 진짜 파격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조직 밖의 외부인이라면 고발해도 상관없지만 내부 조직원이라면 그 상황을 가만히 두면서 스스로 관찰하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부자는 심판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 파트. 섣부른 고발의 역효과입니다. 아니, 정의를 구현하겠다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말리는 걸까요? 여기에는 고발이 오히려 독이 된다고 보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 하나가 등장해요. 바로 조직의 기운이라는 겁니다. 원문에 따르면요, 어떤 비리가 터지는 게 단순히 그 사람 개인의 인성이 나쁘거나 일탈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직 자체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근본적인 환경, 즉 탁한 기운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고발해서 쫓아낸다고 해도 이 근본적인 기운이 그대로라면? 맞아요.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와서 똑같은 비리를 또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증상만 가라앉힐 뿐이지 병의 원인은 전혀 치료하지 못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섣부른 고발은 근본적인 기운은 그대로 둔 채 폭탄 돌리기처럼 다른 사람에게 행위만 넘겨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아니 어쩌면 조금 무서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내부 고발자가 역풍을 맞거나 힘들어지면 우리는 그걸 부당한 탄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철학에서는요, 나에게 그런 곤란함이 찾아왔다는 건 대자연의 관점에서 내가 그 상황을 잘못 처리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라고 지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 원문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독특한 수학적 비유, 3대 7의 법칙입니다. 원문은 이 법칙을 탁한 물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이나 비리가 유독 내 눈에 쏙 들어오고 막 거스릴 때가 있죠. 그게 내가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깨끗하고 우월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논리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나 자신 역시 그 조직의 탁한 기운에 이미 어느 정도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기운과 비리를 저지르는 그 탁한 기운의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그 잘못이 내 눈에 보이게 된다는 원리인 거죠.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따져볼게요. 만약 내 안에 탁한 기운이 28%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비리가 코앞에서 벌어져도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수치가 정확히 30%를 딱 채우는 순간 비로소 그 비리가 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고 기운에 완전히 휩쓸려서 70%를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때는 나 스스로가 그 탁한 물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적극적으로 비리에 가담하는 가해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문제가 눈에 보인다는 것은 당신 역시 그 기운에 30% 물들어 있다는 뜻이다. 와, 생각의 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문장이죠. 이 관점에 따르면 내가 비리를 목격했다는 건 당장 달려가서 누군가를 찌르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네 안에도 탁한 기운이 스멀스멀 자라나고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알려주는 아주 강력하고 예민한 내면의 경고 알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 파트, 대자연의 책임 분배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자료에서 가장 논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철학적 관점이 어떤 논리를 전개하는지 있는 그대로 아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원문에서 말하는 대자연의 관점에 따르면요, 세상에 100% 완벽하게 무고한 피해자도 100% 일방적인 가해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갈등이나 사건이 터졌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3대 7 혹은 주거 환경까지 다 포함해서 4대 3대 3의 비율로 각자의 책임이 분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자연의 섭리 안에서는 아무런 이유나 인과관계 없이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원문에서 가장 강하게 경계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함부로 타인을 잣대질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얽혀있는 전체적인 기운의 맥락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섣불리 남을 평가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는다면 우주가 마치 그래? 그럼 너는 어떤지 한번 볼까? 하면서 똑같은 상황을 시험지처럼 내민다는 겁니다. 바르게 처리하지 못한 일은 나중에 똑같은 아픔으로 반드시 되돌아온다. 참 뼈 때리는 경고를 전하고 있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관찰과 지혜로운 해결. 아니, 고발도 하지 말고 남을 비난하지도 말라면 도대체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여기서 그 해답을 만나보시죠. 이 철학이 제시하는 실천적인 해결법 딱 3단계로 정리됩니다. 첫째, 일단 조용히 관찰할 것. 둘째, 겉으로 드러난 현상 이면에 흐르는 진짜 기운과 원리를 파악할 것. 셋째, 그 깊은 관찰의 시간 속에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낼 지혜를 스스로 얻을 것. 그러니까 밖으로 손가락질하면서 책임을 돌리지 말고 그 문제를 철저하게 내 안으로 가져와서 내면에서 답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루해 보이는 관찰의 끝, 그 최종 결과는 생각보다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단언해요. 조직 안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기운의 파장을 깨치게 되면 상황은 저절로 정리되거나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가 알아서 떠나게 된다. 와, 놀랍죠? 개인이 흔들림 없이 깨달음을 얻고 중심을 딱 잡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조직의 탁한 기운을 맑게 정화해버리는 아주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필터가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원문에 등장하는 아주 묵직한 문장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세상에는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다 포기하고 체념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온갖 혼란과 비리에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말고 한 걸음 뒤로 쫙 물러서서 그 현상 뒤에 숨겨진 자연의 섭리를 똑바로 직시하라. 그런 아주 깊이 있는 관찰자의 태도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해설의 마지막을 장식할 질문입니다. 이 3대 7의 법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어쩌면 조금은 낯선 안경을 쓰고 여러분의 일터를 다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답답한 갈등과 혼란이 뭔가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지 않나요? 당장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밖으로 뛰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을 내 안을 비추는 거울로 삼을 것인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파격적인 철학이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한 뼘 더 넓혀주는 흥미로울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